안녕하세요. 법승TV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질하는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법적인 해석은 좀 다릅니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유형력이 행사된다면 폭행죄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자,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의뢰인의 롤러코스터 같았던 사건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승 씨는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수강도 보복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문득 법승 씨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법승 씨는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던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들은 얼마 전 가게에 찾아왔던 수상한 손님들입니다. 이들이 의뢰인의 가게를 성매매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이들이 인근 경쟁업소에서 보낸 가짜 손님들인지 확인하러 쫓아갔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손님들과 실랑이가 있었고 손님들은 도망을 갔는데 이 일로 인해 보복폭행과 특수강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체포 2시간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들은 실랑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빼앗고 멱살을 잡은 게 전부라며 억울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시부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공범은 이미 체포되어 있던 상황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구속영장은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와 달리 폭행은 단순히 멱살만 잡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 앞에 보복이라는 말이 붙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 폭행이 아닌 보복폭행이었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보복폭행은 합의만으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복폭행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선고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보셨겠지만 보복폭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은 강도치상,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절도, 폭행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벌금형부터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준특수강도 그리고 보복폭행 혐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4개월간 구속되어 있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무죄. 이 사건에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꾸려 무죄와 구속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함께 쫓아가던 다른 친구들도 보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법승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과 7차례 이상 접견을 하고 불구속 의뢰인들과 충분히 사건의 경위를 세분화하여 분석 정리하는 노력을 통해 구속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 인용 결정을 재판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법승 변호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영상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요. 더불어 주변 정황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구속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상황이었고 불구속 의뢰인 중 한 명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선임 기간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병합 사건의 보석 신청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지만 법승 대전사무소의 팀워크로 보석에 이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무죄 판결 이후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도 풀고 국가에서 형사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끈끈한 신뢰와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바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